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일 토요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역 광장 일대에서 벌어진 군중집회에 참석해서 어, 짧지 않은 긴 연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따져 물어야만 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대목이 적잖이 있기 때문에 그 대목만 간추려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에 맞선 대통령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에 맞서고 있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게 증명이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국민에 맞선 대통령 비참한 최후 맞았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맞이했던 4.19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나라 부흥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12.6 사태로 서거를 했던 그날을 떠올리게 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엉이바위 사건을 떠올리게 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얘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서울역 일대에 이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이라는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름은 없고 김건희 여사 규탄 범국민대 이런 식으로 예고가 됐었는데 최근에 윤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됨에 따라서 여기에 윤 대통령이 이름을 집어넣고 규탄과 특검 촉구라는 말을 더 집어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유린당하고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아마 초등학생도 외울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예전에 말이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2016년 당시 그 거리를 가득 메웠던 그때 촛불 집회 때 자주 나왔던 말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그런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유린당하고 있다는데 어디가 어떻게 유린당하고 있다는 뜻이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닙니까? 주권은 국민에게 없습니까, 지금? 지금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구테타로 집권했습니까? 어느 부분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어느 부분이 유린당하고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세 부분입니다.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 재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이 김건희 여사의 치마에서 나온다. 이런 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겠죠, 설마. 물론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아직도 해소되지 못한 의혹이 있고 용산 대통령실의 대응, 윤 대통령의 대응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국민들도 많고 한숨을 쉬면서 혀를 차고 계시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거론할 계제는 아닌 것이지요. 이재명 대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 저와 야당 대표니까 현재 정권을 불의하다, 반국민적이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다. 100번 양보를 하겠습니다만 심판하자.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대통령을 심판할 수 있는 건 대략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탄핵, 하나는 군부 쿠데타, 하나는 민중 폭동에 의한 용산과 한남동 습격, 점공. 상상하기도 끔찍한, 아니 상상조차 불가능한 그런 것들이 민중 폭동, 쿠데타 이 영역에 있다면 탄핵은 야당이 입만 열면 하는 말 그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세 가지를 요구한다 라면서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 수용하라, 민생경제 긴급조치 시행하라, 전쟁 유발 정책 중단하라 이랬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긴급조치를 시행하라?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거든요. 나름 법조인입니다. 긴급조치 네 글자는 우리나라 유신 헌법에 있다가 그 뒤 공화국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긴급조치라는 말을 썼죠? 지금 윤석열 정권을 과거 권위주의 정권으로 환치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긴급조치 뒤에는 비상조치, 긴급경제사회조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마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의회가 결정하면 즉시 해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조치 지금 우리 헌법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헌법에는 제76조 긴급명령권, 제77조 계엄선포권 이 두 가지를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그 또한 국회가 원하면 즉시 해제하도록 되어 있고 국회의 승인을 받거나 국회의 즉각적인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말하고 싶은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비슷한 걸 거론하고 싶었던 거라면 그러한 조치는 즉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이나 계엄선포권은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이라기보다는 170석을 가진 제1야당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권한이라고 보는 데 옳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주술이 국정을 흔든다. 점쟁이가 국정을 흔든다. 이런 뜻이겠죠. 주술, 역술. 이 대목은 확실한 증거와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표현으로 무슨 근거 없는 의혹을 확산시키고 무슨 유언비를 터뜨리려고 하는지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꿈자리가 사납다고 비행기를 안 타고 여왕 장례식에 안 가고 앙코르 와트에 안 갔다는 것? 명태균의 근거 없는 헛소리일 때와 공동집회에서 제1야당의 대표가 확성기에 대고 하는 발언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주술이 국정을 흔든다.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오늘 민주당은 집회가 종료된 직후에 오늘 참석 인원이 10만 명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얼마 뒤에 30만 명이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10만에서 30만으로 정정한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 정정을 했습니까? 그리고 30만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대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2만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만이라고 말하는 근거, 지금요 눈대중으로 군중들의 숫자를 말하는 시기는 이미 다 지났습니다. 이제 언론사에 입사한 1년도 안 되는 사회부 기자들도 군중 숫자를 세는 과학적 방법 다 이 교육받고 훈련받고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0만이라는 숫자를 발표를 했는데 그 근거를 대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연설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29일 청계광장에서 박근혜 정권의 이 무도함을 질타하는 연설을 한 적이 있다면서 성남시장 변방의 장수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자유롭게 드렸지만 지금은 제1야당 대표라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좀 어이가 없습니다. 성남시장 때는 자유롭게 말을 했는데 이제는 제1야당의 슈퍼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할 말을 다 못하는 점 양해 바란다고 했는데 아니 시퍼렇게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느니 주술이 국정을 흔든다느니 반국민적 권력을 국민이 심판하자라느니 이 말보다 더한 말이 있습니까? 이 말이 곧 탄핵이요. 국민 폭동을 부추기는 말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이재명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데 참았다는 말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악의 경기 침체, 자영업자가 사상 최대로 폐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한계 상황에 물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래 정치 생활을 했으니 수사하게 기초 지식은 알고 있을 겁니다. 묻습니다. 최악, 최대 이렇게 최자가 들어가는 최상급 표현을 쓸 때는 반드시 기준이 되는 시점을 밝혀야 합니다. 최악의 경기 침체? IMF 때보다 더 못하다는 뜻입니까? 노무현 때보다 더 못하다는 것입니까? 문재인 때보다 더 못하다는 것입니까? 시점을 밝히고 그 기준점을 밝히고 통계적 근거를 대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이런 말도 하더군요. 고속도로 종점을 멋대로 바꾸는 정권이다. 아, 네, 무슨 말인지 압니다. 김건희 여사의 양평 땅 의혹을 들먹이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 관계 당국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무슨 근거로 대중집회에서 이런 말을 확정적인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지 근거를 대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말도 합니다. 무제한적 거부권 행사, 시행령 통치와 권력 남용 등 헌법과 원칙을 어기며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이 정부는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범법 정권이다. 이왕 그쪽에서 말을 꺼냈으니 나도 말 좀 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여의도 입법 독재와 상습 범죄보다 더한 슈퍼 야당의 방탄 법안 강행 처리로 삼권 분립의 근간을 허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국민을 선동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민주항쟁, 1987년 6월 국민항쟁, 그리고 2016년 촛불 혁명까지 역사의 분기점마다 일어나 행동한 것은 국민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라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국민을 부추기고 행동에 나서고 광장을 점거하고 거리를 점거하자.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11월 달에 들어와서 광장 집회로 이 나라의 수도 한복판을 다시 뒤집어 놓음으로써 자신에게 임박한 선거법 이중교사 1심 선고까지 뒤집으려고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이런 말 합니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맞아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재생에너지 보고인 서남 해안에 대규모 에너지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서남 해안이라면 호남 지역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요. 모처럼 탈원전을 끝내고 원전 산업의 생태계가 세계적 흐름에 맞춰 다시 한번 웅비의 기지개를 펴고 있는 이때 이것을 다시 한번 거꾸로 뒤집어 놓자는 뜻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오늘 군중집회 연설은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 대통령 부부 집권 여당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오늘 연설은 매우 위험한 발언들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